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양곡관리법안을 왜 강제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 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3년 만에 폐지시켰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은 농업의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고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촌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한국농업연구소, 쌀전업농업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에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로서는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확정 집행된다면 쌀 산업은 더욱 위기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회를 열어본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쌀이 남아 도는 데에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인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 경쟁이기 때문에 어떻든 쌀 소비를 늘리고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려는 농민이 많지만은 앞으로는 남는 쌀은 정부가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안전빵으로 돈이 되는 쌀 농사에 매달리게 되고 쌀이 넘쳐나니까 정부의 쌀값 부담은 해마다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전국 쌀 창고에는 몇 년씩 묵은 쌀을 주체할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는 쌀을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때 정치권 일부에서는 남는 쌀을 굶주리는 북한 동포에게 보내자고 슬쩍 운만 띈다 하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있던 좌파 세력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뛰어나와 조직적으로 선동선전에 열을 올리고 신문 방송들이 특집이다, 인터뷰다, 좌담회다 하는 식으로 집중 보도하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그 명분과 술수에 금방 속아 넘어갈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고 북한 체제는 우리가 주는 쌀 같은 것을 굶주리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주게 돼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엄격한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주는 쌀의 상당 부분은 제3국에 팔아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같은 데서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무기 사들이고 전쟁 준비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쟁 준비에 필요한 군 식량으로 비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민들에게 조금씩 배급으로 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 해도 정부로서는 뭐라 간섭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설명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전혀 모를 리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당장 쌀 수매가로 농촌의 지지를 얻겠다는 꼼수로 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농촌의 발전과 이익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당장 입에 달지만 나중에 해로운 것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몇 년 후 쌀 농사와 쌀 시장의 질서가 깨지는 것, 농촌이 피폐해지고 농업정책과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는 쌀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면서 북측의 나쁜 계략에 동조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귀띔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